허재현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금 국회의장 선거가 이제 조만간 좀 치러질 거예요. 지금 이제 조정식, 박지원, 김태년 의원이 이제 도전을 한다. 좀 이렇게 좀 관측이 좀 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 특히 조정식 정무특보가 사퇴할 때 SNS에 한마디 거두셨어요.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좀 관측할 수 있는 흔적이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직을 내려놓습니다. 조정식 의원이 글을 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국회의장 도전을 하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이 국회의장에 최종 선출이 되실까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투표를 이제 하겠지만 친명계 의원들은 조정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미는 분위기예요. 제가 좀 전화를 좀 돌려보니까 근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다 시그널은 확인이 되죠. 그런데 친명계 의원들은 제가 또 전화를 또 돌려보니까 실제로 조정식 의원을 많이 좀 친명계 의원들은 지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박지원 의원도 워낙 관록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노력 또 표를 많이 받으시겠지만 주로 이제 친문계 의원들이라든지 그런 데에 좀 집중 지원을 받지 않으실까 싶고요. 김태년 의원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관측을 합니다. 국회의장은 누가 되든 박지원 의원도 잘 하시겠죠. 요즘 이제 뉴탐사에 이제 좀 검증의 무대에 좀 오르셨는데 박지원 의원님 좀 실망이에요. 호남의 구태 정치인들 선을 긋지 못하시고 그런 모습은 박지원 의원님은 좀 실망이었어요. 저도 좀 지켜보는 게. 하지만 국회에서 제가 뉴탐사 출연하는 기자인지 모르시는 건지 굉장히 따뜻하게 저에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박지원 의원님은 저랑 사이가 나쁠 건 없으니까. 아무튼 박지원 의원님 도전 국회의장 도전하실 거고 조정식 의원도 국회의장 역시 도전을 하시는데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트위터 글 하나하나가 하나의 좀 시그널이 아닌가. 실제로 친명계 의원들은 조정식 의원을 많이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취재된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다만 좀 지켜보죠. 국회의장 선거는 아직 멀었으니까요. 또 김용범 의원도 김용범 의원이 아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SNS에 최근에 무슨 글을 하나 썼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근데 이 김용범 정책실장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에 나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보궐선거에 국회의원. 아마 광주 광산을이 지금 이제 거기도 전략공천 지역구잖아요. 거기로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취재해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그래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쓴 글이 의미심장하게 읽혀집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 관련한 무슨 대화를 하셨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 김용범 실장은 처음엔 헛웃음이 났다. 신용의 기본을 모르시는 질문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틀린 게 아니었다. 당연시 해온 전제의 신장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금융 시스템의 존재 이유를 근본부터 다시 의심했다. 대출 기준인 신용 등급에 대해 정교하게 요약된 과거의 잔상일 뿐인데 이 숫자가 절대적인 신이 된다.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입니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이게 금융당국이 너무 이렇게 가진 자들 위주로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고소득층이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대체로 서민들이잖아요. 근데 서민들이 신용도가 낮다라는 이유로 대출도 또 잘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 빈곤은 뭔가 이게 신용 등급이 어떤 이제 다시 한번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재기에 성공을 해가지고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이어져야 되는데 신용등급이 낮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걸 아예 사다리가 걷어차죠.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거야.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금융 만능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당연히 금융이라는 게 그럼 대출을 그럼 어떤 은행이 신용이 낮은 사람한테 낮은 금리를 누가 주겠어? 시장의 원리를 몰라? 뭐 이렇게 비웃을 수 있는 거지. 김용보 실장은 처음엔 그랬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금융 질서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국가를 경영해 가는 어떤 이제 통치 철학으로서 이런 시장 만능주의, 이 금융 만능주의 이게 과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되는 게 맞는가? 그런 거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고민을 하는 거죠, 이분은. 금융시장 질서로 따지자면 이건 되게 터무니없는 생각인 거죠. 하지만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 금융주의자도 상대해야 되고, 뭐 노동자들도 상대해야 되고, 저 같은 기자들도 상대해야 되고, 뭐 여러 국민들을 다 통합해서 국가를 그 서민들의 눈물과 한숨도 들어야 되고, 재벌들의 요구도 들어야 되는 거고, 그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처음에 이제 김용보 실장은 이걸 이해를 하지 못했다가 신용의 기본을 모르시는 질문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아니었구나. 원래 이건 대통령으로서 금융 시스템의 존재 이유를 근본부터 국가가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질문이었던 것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김용보 실장님. 대통령이 옆에 있다 보니까 막 성장을 잘 하셨네. 이런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옆에는 막 여러 보수주의자들도 들어가 있고, 뭐 뉴 이재명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진보주의자들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대통령님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좀 질적으로 좀 성장하시는 분들이 많아. 강훈식 비서실장도 좀 그런 타입인 것 같고.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도 그런 대통령 옆에 있다 보니까 좀 깨달음을 좀 얻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용범 실장님. 광주 광산을에 좀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최종 결정은 뭐 며칠 안에 나겠지만 아무튼 국회 들어오시면 이재명 대통령님으로부터 배우신 이러한 철학 제대로 국민을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또 싸우고 있어요? 또 채팅방에 누가 또 뭐 왜? 허 기자님 왜 그러세요? 왜요? 왜? 제가 뭐 또 말 잘못했어요?
아유, 몰라요. 아유, 뭐 저건 뭐 금융 뭐 이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아유, 그냥 뭐 그냥 김용범 실장의 그냥 글을 소개하고 대통령님과의 예? 그런 얘기를 그냥 전달해 드린 거잖아요. 아, 박지원 의원님이 국회의장 가시면 잘하실 거라고요? 그건 아니죠. 해피 업 라이프님. 해피 업 라이프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자로서 예, 덕담에 가까운 말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인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면서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서도 제가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무엇을 최근에 실망을 했는지 함께 언급을 했잖아요. 예? 호남, 구태 정치인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정말 정확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셨다라고 제가 팩트를 함께 짚었잖아요. 예? 그럼 제가 그럼 기자가 돼가지고 박지원 의원은 국회의장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국회의장 하시면 절대로 말아먹을 겁니다. 제가 벌써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기자가.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직업인이잖아요. 아 정말 좀 종합적으로 좀 팩트가 완벽하게 수집되지 않는 한 기자는 말을 아껴야 되는 직업인이잖아요. 예. 진짜 쓰레기 같은 정치인은 저는 정말 쓰레기라고 저격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박지원 마녀사냥에 제가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그럼 기자라는 직업인을 저도 내려놓고 해야죠. 그럼 제가 국회의장이 되시면 이분도 잘하긴 하실 텐데 다만 최근에 호남 구태 정치인들에게 하시는 뉴탐사의 그 질문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예?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조정식 정무특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시그널이 여기에 있구나. 친명계 의원들이 누구를 밀 것 같다고 취재가 된다. 제가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말잖아. 예? 그럼 제가 어떤 뜻에서 이런 얘기하는지 좀 그냥 알아들으세요. 좀. 제가 박지원 의원을 응원하고 있겠습니까? 그 말이겠습니까? 네. 제발 어느 말을 좀 종합적으로 함께 봐주세요. 특히 기자의 논평은 여러분들 마음에 100% 들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네. 저는 팩트를 수집해서 딱 그거에 근거해서 말을 절제하고 절제한 상태에서 논평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아유 여러분 힘들어. 힘들어. 제 진심을 좀 찰떡같이 알아주시길. 네. 어머 눈부신 가을님 감사합니다. 방에서 제발 싸우지 마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나 무서워. 요즘 정치평론 살짝 잘못하면 하도 막 날카로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서 무섭습니다. 정원호 후보 지금 역시 국힘당이 또 이제 막 역시 제철이야. 흑색 선전 제철이야. 오세훈 정원호가 정말 서민들 무시하면서 가르치려고 이렇게 한 얘기입니까? 맥락이 있는 거 아니야. 오세훈 씨, 너는 남대문 시장에 가기는 했냐? 진짜. 아휴. 명태균이나 중국집에서 맨날 만나고 돌아다녀놓고는. 자, 지금 그 정원호 후보가 남대문 시장을 찾아서 시장 상인과 대화를 했는데 시장 상인이 장사가 너무 안 돼요라고 호소를 했나 봐요. 그런데 정원호 후보가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장사가 안 되느냐.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연구하거나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품목을 바꾸면 대박 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국민의힘이 흑색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래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네.
맥락이 왜곡됐다라는 겁니다. 정원호 후보 캠프에서. 일 잘하는 행정가로서 현장에서 즉석 대안을 제시한 것인데 유동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남대문 시장의 잠재력을 살려보자는 취지였다. 행정지원과 전문가 컨설팅, 상인의 노력까지 결합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이 상인을 만나서 아이고 이렇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컨설팅 같은 것들을 잘 해가지고 시장도 살리고 여러 가지 좀 잘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걸 연구를 하셔야죠. 본인이 장사를 못한 걸 가지고 왜 남 탓하고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오세훈 후보 쪽이 흑색 선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그래. 항상 선거철에 늘 반복하는 일들이지. 이런 거 다 지금 다 명예훼손으로 다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앞으로 한 달 반간은 진짜 이 국민의힘과 또 한번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론전을. 이놈의 흑색 선전들 진짜. 하정우에 대한 또 마녀 사냥도 또 국힘당 저것들 진짜. 근데 뭐 이렇게 하정우가 좀 정치 초보이다 보니까 물이 묻었을 때 이렇게 상인이 이제 고무장갑에 이제 이제 수산시장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이 묻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닦았나 봐. 그걸 가지고 뭐 손을 털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마녀 사냥을 또 흑색 선전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하정우 후보가 바로 깨닫고 머리가 좋아요. 이렇게 그냥 배꼽 인사를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들이 또 시민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제 또 흑색 선전의 계절이 찾아왔어. 국힘당. 저 같은 기자들이 팩트 체크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제대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하정우 수석도 이런 게 정치판이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흑색 선전하고 있다. 이러지 말아라. 라고 이제 비판을 하실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원래 그런 집단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상수로 생각하고 아예 트집 잡힐 행동 자체를 하면 안 돼. 이런 건 이제 잘한 거예요. 하정우 수석이 뭐 정청래 대표가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부산 북갑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정청래 대표의 설득이 물론 굉장히 컸고 그런데 본인도 민주당 의원들 설명을 좀 제가 들어보니까요. 하정우 수석 본인도 좀 정치에 대한 뜻이 좀 예전부터 좀 있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정청래 대표가 뭐 이재명 정부에서 일 잘하는 AI 수석 뭐 밑장 빼기 빼왔다. 뭐 그런 비판도 물론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정우 후보 자체가 본인도 정치에 좀 뜻이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일단 뭐 이렇게 이제 뭐 결국 출마를 했으니까 이제 잘 되기를 이제 응원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정우 수석이 이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옆자리에서 이제 참모로 있으니까 본인이 빛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정우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GPT라고 말을 하면서 트위터, SNS에 써주고 하니까 하정우가 누구야라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참모로서 빛을 발할 때와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콘텐츠를 가지고 또 국민을 이렇게 섬기는 자리, 국회의원이란 자리는 전혀 다른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참모로서 빛났던 그것들은 다 잊어야 돼요. 이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본인이 왜 어떤 법안을 제출할 것인지, 왜 나 아니면은 이 법안을 제출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해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본인도 싸우셔야 돼요. AI 뭐 관련한 무슨 법안만 잘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하나만 잘하면 안 돼. 이 내란 극복을 함께 잘 해내야 되기 때문에, 예. 특히 검찰 개혁에 앞장서야 됩니다. 예? 이 조작기소 특검법, 이런 거 국힘당이 또 막 본회의 어깃장 내가지고 막 필리버스터 하고 막 그러면 하정우 수석이 나와가지고 본회의에서 국힘당을 토론으로 박살을 내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하셔야 돼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런 사람만, 지금 그게 시대 정신이야. 민주당의 의원은 그냥 아무나 하면 안 돼. 지금은 저 내란 세력에 맞서서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나 대통령 참모였으니까, 나 정청래 대표가 설득해서 데려왔으니까, 이런 배경 갖고 정치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정우 수석 잘하셔야 됩니다. 예. 이 검찰 개혁에 앞장서서 진짜 제대로 잘 싸우는지, 언론 개혁 앞장서서 잘 싸우는지, 그냥 AI 난 이런 것만 관심 있으니까 이런 법안만 낼 거야, 그렇게 한가하게 계시면 민주당 당원들이 2년 뒤에 기회 안 줍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진짜 다 잘해야 돼. 하정우 후보님, 아무튼 선전을 기원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빼왔다 그러니까 뭔가 좀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지켜보게 되네요. 하정우, 화이팅! 일 잘하면 친청개건, 친명개건 그런 게 어딨어요. 일 잘하면 그게 바로 그냥 허재현이 완소하는 정치인인 거죠. 제가 강훈식을 그렇게 좋아하게 될 줄이야. 그죠? 아랍의 왕자보다 더 귀공자처럼 보여 요새 강훈식. 우리 원유 대사 강훈식. 강훈식 내가 진짜 싫어했는데, 일만 잘하면 누가 뭐라 그래. 하정우 후보님 일 잘하셔야 돼요. 잘하시길 바랍니다. GPT님. 정청래 대표가 뽑아왔다고 해서 내가 편견을 갖고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어요. 정청래 대표, 하정우 선거운동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면서 우리 김상우 후보는 왜 방치하는 거야?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김상우 의원은 정말 개인기로 치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전혀 안 도와지는데 본인의 개인기로 21대 대통령 선거 치렀듯이 지금 김상우 의원은 진짜 본인의 개인기로 진짜 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할 정도로 울산시장 선거는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의심을 자꾸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러지? 정청래 대표가 왜 그러지? 우리 다 대충 추정이 되잖아요. 김상우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당이 예우를 잘 갖춰야 된다, 계속 대놓고 얘기하고, 정청래 대표가 싫어할 만한 얘기들을 계속 원칙대로 하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지금 찍힌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김상우 의원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밉상이었을 거야. 국힘당 의원들이 좋아하지 않았을 거야. 올바른 소리만 하니까. 근데 올바른 소리 하면 민주당에서 환영받느냐? 이재명 대표 때는 그랬을 수 있는데 정청래 대표 때 체제에서는 그렇지 않죠. 정청래 대표 본인 이분의 이제 지도력과 리더십은 이제 사실상 이제 다 이제 평가가 끝났어요. 이분은 본인 이제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아주 얄짤없이 그냥 인사도 안 받아요. 인사도 안 받아 이분은. 자, 뭐 국회의원들 목격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상우 의원이
예, 김상훈 이제 전 의원이죠. 울산시장 후보가 정청래 대표를 살짝 좀 비판을 사실상 좀 하면서 예, 송영길 전 대표님에 대해서 예우를 우리 당이 잘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예, 정청래 대표한테 미운털이 박힌 것이 아닌가 우린 다 그렇게 예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건지 선거 캠프를 거의 방치하고 있어요. 예. 지금 뭐 다른 뭐 서울시장 캠프, 경기도지사 캠프, 경남지사 캠프 보세요. 다 전격적으로 지원합니다. 예? 그런데 울산시장 선거는 이상하게 방치하고 있어. 무슨 뭐 메모드급의 뭐 민주당 뭐 각종 인사들이 울산시장 선거 돕고 있다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김두관 전 의원도 삼고초려에서 그냥 이분이 김상욱 의원이 그냥 모셔온 거예요. 경남지사 하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단일화 협상이라도 잘 해줘야 되잖아. 민주당에서. 근데 그것도 이거 사실상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진보당과 울산시장 선거 단일화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여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고받기식 미니 왜곡 아닌 방식으로 하겠다. 이거는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단일화 안 할 테니까 김상욱 후보 알아서 선거 치러서 살아 돌아오세요. 내심 떨어지길 바라는 거 아닌가 몰라. 정찬혜 대표님이.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솔직히. 이 보세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하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단일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단체가 중재하더라도 주고받기식 판을 짜면 안 된다. 경남과 평택, 을 등 다른 지역과 주고받기 지역 안에서도 주고받기 하거나 지역 안에서도 울산시장과 광역기초의원 주고받기는 없다. 어떤 시민이 납득하겠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누구나 다 만족할 만한 단일화는 없죠. 그래서 누가 해야 되냐? 후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 당 지도부가 대신 나서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아니 뭐 이렇게 시민들이 납득할 만하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단일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누가 만들 거야? 만들긴 할 거야?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다?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안 그래도 울산은 민주당의 험지인데 험지가 아니고 사지로 내몰고 있어요. 지금 김상호 후보를. 그냥 정청래 대표의 그릇이 이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당대표 선거 치르고 나서 박찬대 지지한 그 의원들한테는 한동안 인사도 제대로 안 받고 패싱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당내에서 떠들어다닌 이유가 이런 거였어. 이 사람 정치적 그릇이 딱 이 정도입니다. 예. 아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예우를 당하라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꽂혔어? 아 진짜 정청래 대표 진짜 저 사람 진짜 알면 알수록 막 너무 막 혐오감이 들어요. 이제는 말이 좀 거칠어지네. 그래서 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시장을 단일화를 하는 조건으로 진보당이 그걸 하려면 민주당에서 울산 구청장 한두 곳 정도는 양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진보당에서도 명분이 있죠. 울산시장 사퇴하고. 근데 민주당에서 구청장 다 발표해버렸어. 그러면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뭐 단일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눠받고 주고받기식은 안 된다. 시민단체가 중지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거 거부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야, 이건 진짜 정말 진짜 정청래 대표의 그릇은 와 좁쌀입니다. 좁쌀. 좁쌀 정청래. 이 뭐 친문 정청래 이런 표현도 너무 과한 거야. 가치 판단이 너무 과한 겁니다. 좁쌀 정청래. 이것도 좁쌀에 대한 모욕이 되려나? 좁쌀 맛있는데 좁쌀보다 더 작은 거 뭐 있습니까? 정말
제가 김상욱 후보에게 오히려 패를 끼칠까봐 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얘기 안 하겠어요. 어쨌든 선거 잘 치러야 되니까. 에휴, 진짜. 좁쌀 정청래 체제에서 친청 횡재 비명 횡사. 친청 횡재 친명 횡사. 그죠?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원택 정청래 대표에게 줄을 서가지고 전당대회 치르니까 무슨 잘못을 해도 결국 공천을 받아. 이런 사람들은 막 경찰에 압수수색도 당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 당선돼도 이거 선거 다시 치르게 생겼어요. 전북도지사 선거는. 친청 횡사, 친명 횡사. 잠깐만, 친청 횡재. 죄송합니다. 친청 횡재, 친명 횡사. 김관영은 바로 그냥 하루도 안 지나서 그냥 현직 도지사인데 막 당원권 박탈당하고, 야, 진짜. 결국 무소속 출마하신다네요. 잘하셨어요. 아니 뭐 대리비 이거 잘 줬다라 이걸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청년들 걔네들 상대로 한 5만 원씩 쥐어준 겁니다. 무슨 행사 끝나고 나서 택시비 하라고. 다시 돌려받았긴 하지만 어쨌든 잘못한 거죠. 어쨌든. 근데 이거를 무슨 지역의 유지들한테 돈 봉투 뿌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처음에 알려졌죠.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제명시켜버렸잖아.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런 건 아니고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청년 간담회 이런 거 정책 간담회를 했는데 대리기사비 조금 이렇게 준 거예요.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봤자 5만 원, 10만 원인데 아무튼 아이고 그래서 총 91만 원. 하루 만에 제명시켜버리고 이원택은 경찰에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는데 엄지척 정청래 대표가 이러니까 친청 횡재 친명 횡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원택 후보의 이제 캠프 발대식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축사도 했는데 바깥에서는 좀 항의 시위도 있었죠. 뉴탐사 보도에 나오죠. 민주당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 사퇴하라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습니다. 울산시장 선거는 절대로 안 가죠. 이분은. 근데 가는 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부경에는 정청래 대표랑 문재인이 나타날까봐 오히려 후보들이 긴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경에 정청래랑 문재인이 선거운동 지원할까봐 걱정하는 후보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민주당이 아직까지 재보궐 공천 안 하고 있는 곳들이 남아 있습니다. 황희 이분이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잖아요. 전해철 측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한 지역이 하나 있어요. 군산. 여기 압도적으로 지지율 1위가 나오고 있는 김의겸 전 새만금 청장. 아직까지도 공천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황희 위원장님. 무슨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해철한테, 지금 한 소리 들었어요? 왜 이거 공천 안 하고 있지? 응? 여기가 원래 어딥니까, 군산이. 신영대 지역구잖아요. 신영대 씨. 이 사람이 이제 과거 경선 때 불법, 사무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어요. 막 휴대폰 막 수십 대
가지고 있었던 게 압수수색에서 다 들켰어. 차명 휴대폰인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뉴탐사 보도로 호남에서의 그 뉴탐사 보도 보셨죠? 호남 경선 엉망진창인 거. 그러니까 사무장들이 막 휴대폰 수십 개, 수백 대 막 갖고 있는 게 지금은 왜 그런지 우리가 이제 다 알지만 이 신영대 지역구인 군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는 바람에 김의겸 전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진 거죠. 그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의원직이 이제 박탈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군산 지역위원장도 내려놔야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군산 지역위원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천회 대표가 봐주고 있죠. 왜일까? 자, 그것도 이상한데 이상하게 김의겸은 절대 안 된다라는 민주당 군산 예비후보 29명 연명 호소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겠어, 이 사람들이. 다 신영대 측근들인 거겠지. 뭐 이름 안 봐도 뻔합니다. 군산시장,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 등 총 29명이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한 호소문에서 김의겸만은 안 됩니다 이랬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 이름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는데 안 봐도 뻔합니다. 다 신영대의 오른팔 왼팔들이겠지.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빌미로 황희 위원장이 김의겸 전략공천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 뭐 신영대가 제기를 할 수는 없지만 신영대 대타 같은 사람, 신영대 종이 인형 같은 사람 대충 공천 주고 한 2년 동안 지역구 관리하게 한 다음에 2년 뒤에 다시 신영대가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판을 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이거 김의겸 전 의원이 여기서 공천 못 받잖아요. 야, 진짜 그렇게 되는 건 진짜 정청래 대표 와, 진짜 노골적으로 진짜 친청 횡재, 친명 횡사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까? 근데 왠지 안산에서 전해철을 날렸잖아. 이번에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자기 연임 가도에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전해철을 날려주는 대신 군산에서는 전해철의 측근인 전해철 측근이에요. 신영대도 보좌관이었잖아. 전해철 보좌관 얘는 살려주는 쪽으로. 지금 당장 살려주는 건 아니고 김의겸을 날려버리면 대신 얘는 지역위원장 계속 하는 거고 신영대의 종이 인형 같은 사람 대충 그냥 한 2년 동안 국회의원 하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군산에 이 사람이 2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지금 그런 전략을 짜준 것이 아닌가 제 기자로서의 촉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저의 이 불행한 촉은 너무 들어는 맞을 때가 많아가지고 진짜 불안하네. 진짜 미친 척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 황희 전해철 가방 못지예요.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전해철 가방 못지. 지금 이거 뭐 김의겸만은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도 다 신영대의 가방 못지 같은 사람들. 신영대 자체가 또 이 사람도 전해철의 가방 못지. 난 정말 이 친문들, 막 취재를 하면 할수록 너무 더러워. 막 미쳐버리겠어, 진짜. 막 구역질 나와. 막 이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 진짜. 그래서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이상호 선배님이랑 제가 진짜 따로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한번 그랬습니다. 선배님, 저 민주당 출입기자 괜히 시작한 것 같아요. 왜? 그럼 묻더라고. 취재 잘하고 있으면서 왜 그래? 선배님, 제가 예전에 그냥 몰랐으면 그냥 몰랐던 대로 그냥, 저 국힘당에 저 내란 세력에 맞서서 싸워야 되니까 그냥 몰랐으면 몰랐던 대로 그냥 민주당을 그냥 덮어놓고 응원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기자로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민주당 내부를 취재하면서 알게 되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나. 나 진짜 기자로서 진짜 양심으로서 제가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명태균이랑 솔직히 뭐가 달라요? 김어준이나 명태균이나 이런 사람들. 이 국힘당에서 진짜 공천권 가지고 장난질 쳐먹고 이런 사람들 뭐가 달라요? 난 민주당을 앞으로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민주당 출입기자 시작한 거, 국회 출입기자 한 거 처음으로 좀 후회해 봅니다. 최근에 그랬어 이상호 선배님한테. 너무 더러워. 막 알면 알수록 난 전 진짜 막 이 바퀴벌레들 보는 것 같아. 나 미쳤어. 다 막 웃고 있는 것도 막 혐오스럽고 진짜. 여기 물론 다 바퀴벌레는 아니지만 괜찮은 분들도 있지만 이 웃음 속에 숨어 있는 이 가면들. 막 저 문정복 봐봐요. 문정복. 전 진짜 요즘 민주당을 취재하면 할수록 막 국힘당이랑 뭐가 달라 막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막 진절머리가 나. 특히 친문들. 저 진짜 진짜 여기 불안합니다. 민주당 군산 여기 이상하게 발표가 안 나고 있어요. 여긴 발표가 나고도 남거든. 왜냐면 김의겸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무조건 압도적 1위예요. 여론조사 해보면. 근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나와. 이거 기시감이 듭니다. 김의겸 찍어내기 지금 하려는 예비 수순이 아닌가 싶어요. 신영대 복귀 프로젝트. 와. 전해철이라는 인간은 진짜 뒤에서 지금 이 장막 뒤에 숨어 있지. 전해철, 양정철, 장인재 뭐 이런 사람들. 문재인. 장막 뒤에서 지금 다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예전에 몰랐으면 그냥 몰랐던 대로 그냥 우리 민주당 일 잘한다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실체를 알고 나니까 이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까? 요즘 좀 진짜 좀 국회 출입기자 저 괜히 했나? 저 여러분한테 민주당 찍으라고 진짜 제가 말을 알아서 하세요. 너무 더러워 정치권 진짜. 민주당도 만만치 않게 더러워요. 근데 이재명 대표 때는 진짜 달랐는데 어떻게 사람 하나 바뀌니까 대표 하나 바뀌니까 당이 이렇게 망가지냐 진짜. 알면 알수록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보장은 축소하면서 보험료는 줄이고, 부족한 보장은 늘리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에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